셀트리온, 베그젤마 일본 허가, 램시마에서시 유럽에서 성부수를 시장 돌파할 새로운 주도주가. 셀트리온 오늘 플러스 0.61% 상승, 헬스케어 플러스 1.27%, 제약은 플러스 0.66%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시장이 다행히 조금 안정을 찾는 모습이죠. 이에 따라서 세 종목 모두 안정세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셀트리온과 헬스케어는 전일에 이어서 연이틀 양봉의 모습을 보이잖아요. 이러한 측면은 나름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약은 그동안의 하락세가 오늘 양봉으로서 어느 정도 저지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모습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베그젤마의 일본 허가 이야기, 그리고 램시마 SC가 중요하잖아요. 유럽에서의 상황,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서 과연 문제는 지금 시장이잖아요.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시장의 주도주 맥락군들은 앞으로 변화가 있을 것인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은 베그젤마가 일본에서 판매 허가를 획득했다는 보도 자료를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일본 시장이 단일 시장 규모로서는 두 번째로 크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26일 일본 후생노동성으로부터 베그젤마의 판매 허가를 획득을 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원가 경쟁력이죠. 그리고 브랜드 파워입니다. 일본에서의 셀트리온은요, 허즈마가 있기 때문에 허즈마가 일본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본 시장에서는 셀트리온이라는 이름, 이 브랜드 파워가 어느 정도는 있다는 측면이잖아요. 여기에다가 플러스 원가 경쟁력을 보태서 일본 시장을 공략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단일 국가 개념에서는 미국에 이어서 두 번째로 큰 시장이다, 이렇게 하는데 실제적으로 유럽을 전체 합친 것보다는 조금 작은 숫자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의미는 있다는 측면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요, 글로벌 베바시주맙 시장 전체의 시장 규모는 8조 9,700억이잖아요. 21일 기준의 환율입니다. 미국 시장이 가장 크고요. 3조 6,300억이고, 그 다음에 유럽 시장이죠. 그 다음에 일본인데요. 큰 차이는 없는 상황이고, 유럽은 여러 국가들이 다 합친 거잖아요. 이에 비해서 일본 한 국가에서 1조 900억이란 것은 큰 수치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유럽이나 미국과 마찬가지로 일본 시장에서도 베그젤마는 후발주자이긴 합니다. 그러나 일본에서의 브랜드 파워, 이 부분이 어느 정도는 먹힌다는 측면에서 조기 침투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결론적으로 베그젤마는 여러분 올해는 전 세계적으로 시장의 론칭, 시작이 중요한 것이고요. 특히 미국 시장에서도 허가가 나와야 되잖아요. 허가가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바로 시작을 하겠다. 그래서 시작의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되는 것이고요. 따라서 베그젤마는 내년에 가서 어느 정도 매출로 나올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따라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램시마 SC가 되는 것이죠. 특히 올해 유럽에서 램시마 SC의 실적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부분이고요. 한편 미국 시장에서는 원래는 램시마잖아요. 이 두 가지가 지금 미국과 유럽에서 어떻게 되느냐가 올해 3분기와 4분기의 실적 측면에서 중요한 핵심 요소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SC는 유럽에서 지난번에 영국에 이어서 이번에는 유럽 제약바이오 월간지잖아요. 특히 여기 독일이란 말이죠. 독일 쪽에서 이야기도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궤양성 대장염이라든가 크론병, 이런 부분에 이어서 이번에는 류마티스 관절염 쪽이거든요. RA 쪽이기 때문에요. 따라서 양쪽 측면에서 모두 다 좋은 호평을 받고 있다는 측면이 핵심적인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램시마 SC가 유럽 시장에서, 앞으로 미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요, 자가면역 질환제인 인플락시맙 쪽에서는 SC 제형이 램시마 SC 밖에 없어요. 의료진을 통해서 이와 같은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옴으로 인해서 홍보가 좀 더 확대될 것이다, 이러한 부분도 긍정적인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램시마 SC가 사실 이번 감염병 사태 이후에 전망들이 나왔잖아요. 좋을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나왔는데, 특히 이 대유행 기간 동안에 램시마 SC는 집에서 혼자 맞는 것이니까요, 의료진하고 의료 시스템과 호환이 된다면 상당히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환자라든가 의사, 의료 시스템 모두 다 이익이 될 수 있는
대안이기 때문에요. 긍정적이란 전망들이 이제 현실화가 돼가고 있다는 측면이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이고요. 실제적으로 독일에서도 램시마이서시의 처방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1분기 기준으로 램시마이서시가 독일에서 17%의 시장 점유율까지 올라가잖아요. 프랑스에서도 10%까지 올라가는 부분들은 유럽 시장에서 램시마이서시가 어쨌든 잘 나가고 있다 이러한 측면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램시마이서시의 매출 추이를 각도를 보시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금액 베이스에서는 아직 1000억대 이렇게 되지만요. 완만한 성장의 각도가 작년 3분기 이후부터 각도가 가팔라지기 시작을 하잖아요. 이러한 측면이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셀트리온 외국인들이 4억의 매수 우위를 보인 상황이고요. 특히 외국의 창구에서는 오늘 거래가 없는 상황이죠. 이러한 가운데서 외국인 전체적으로는 2,800주 정도의 매수 우위고요. 기관들이 66,000주 정도 매수인데 오늘 금융투자가 좀 많이 샀기 때문에 조금 그렇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양봉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바닥을 다지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이러한 측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락 쪽보다는 이제는 안정적인 측면 쪽에 무게 비중을 실으실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또한 헬스케어는 오늘 외국인들이 46억의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모양상으로 봤을 때 전일에 이어서 오늘의 양봉의 모습은 좋은 모습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거래량이 전일과 약간 줄었지만 일정한 수준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이러한 부분이 바닥을 다지는 신호로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셀트리온과 헬스케어는 이제는 안정적인 주가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 쪽에 초점을 맞추실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반면에 제약은 오늘 이제 하락세가 처음으로 멈추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외국인들이 1억의 매수 우위를 보인 상황이고요. 그동안 계속적으로 하락세였는데요. 앞으로의 상황은 조금 더 두고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12월 초에 고덱스 문제가 결판이 나오거든요. 이에 따른 심리적인 압박이 그동안 작용을 한 것인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악재로서 선반영의 개념이기 때문에 많이 빠진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러한 측면이라면 이제는 주가는 어느 정도 여기서는 안정을 찾을 가능성, 이러한 측면으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시장 전체 상황이잖아요. 최근에 러시아 푸틴이 전쟁을 확대시키겠다. 그러면서 자원의 무기화 이런 부분들을 들고 나오잖아요. 이것은 결국은 전 세계적인 글로벌 인플레이션 이 부분에서는 부정적인 요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여기에다가 영국이 감세 정책을 펼치면서 나오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악재로 인해 가지고 글로벌 전체적인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심 이 부분들이 강해지고 있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세계 시장도 우리나라 시장도 지금 지수 측면에서는 전 저점을 깨고 내려갔잖아요. 특히 코스피와 코스닥이 지난 7월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데요. 지난번에 우리가 9월 정시 전망을 주식과 경제 채널에서 영상을 올려놓고 한번 여러분께 소개를 시켜드렸잖아요. 대부분이 지난 7월 저점은 깨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은 깨진 상태가 되고 말았잖아요. 그렇다면 지수가 여기서 계속 흘러내릴 것인가? 그럴 가능성보다는 선반영이 됐고 또한 과다한 반영이 좀 된 측면도 한편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 해서 시장이 여기서 뭐 바닥을 짚고 완전히 살아난다 이런 개념보다는 이제부터는 기술적 반등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그런 다음에 또 좀 밀리겠죠. 이러면서 기간 조정을 좀 끄는 상태가 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시장 전체를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에 따라서 시장의 주도주 맥락군들의 변화 가능성도 좀 접을 수가 있는 것이죠. 특히 기존 주도주였던 2차전지 쪽의 LG 에너지 솔루션이 9월 16일 고점으로 해서 좀 꺾이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그렇다 해서 뭐 폭락한다 이러한 얘기가 아니고요. 왜냐하면 3분기, 4분기 앞으로의 실적 측면에서도 글로벌 경기 전체가 안 좋다 하더라도 실적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좋을 수 있는 쪽이 2차전지다. 그러나 약점은 뭐냐면 그동안 많이 올랐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에 따라서 단기적인 조정의 가능성은 여전히 있는 상황으로서 2차전지 특히 LG 에너지 솔루션 조금 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새로운 대안의 주도주 맥락 이런 부분들이 나와야 되는데요. 특히 바이오 쪽도 셀트리온을 필두로 해서 실적 측면에서는 좋잖아요. 이러한 측면이기 때문에 또한 수급도 받쳐주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이 올라가는 이 시점에 오히려 미리 빠지기 시작을 했고 최근에 같이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미리 조정을 받았다는 측면, 조정 기간이 길다는 측면과 하락 조정도 어느 정도는 거쳤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이제는 바이오 쪽의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삼성바이오도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물론 지수가 반등세를 한번 보이면서 우르르 동반 반등을 하겠죠. 그러나 여기서 옥석 구분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이제 셀트리온을 필두로 한 바이오 쪽의 맥락군들도 상승의 가능성은 충분히 타진해 볼 수 있는 시점이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특히 셀트리온과 헬스케어는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지난 7월 달에 외국인과 연기금이 매수를 해놓은 상태고요. 특히 셀트리온은 하락하는 8월 26일부터 오늘까지 외국인들이 796억의 매수 우위를 계속적으로 해놓은 상태가 되는 것이고, 헬스케어 역시 8월 26일 하락하는 이 시점부터 오늘까지 외국인들의 매수가 216억이 나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3분기, 4분기 실적과 더불어서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라고 본다면 이제는 여기서는 반등의 가능성 쪽에 좀 더 무게 비중을 둘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